자, 그래서 오늘은 이 우대갈비라는 고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대갈비가 또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자면은, 손은 이제 갈비가 있는 부위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옆으로 썰면 저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LA갈비 같은 모양이 나오고요. 요걸 세로로 사선으로 뼈를 따라가지고 자르면은 이런 우대갈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르는 방식에 따라가지고 명칭이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요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뼈가 붙어있는 이 갈비살을 굽는 게 오늘의 목적인데요. 다른 고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소금간만 해가지고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쭉 뿌려주시면 되고, 뒷면도 다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스테이크 영상에 앞면만 뿌리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뿌릴 수 있다면 육면 다 뿌려주셔도 괜찮아요. 소금을 균일하게 여러 면으로 많이 뿌려주면 그만큼 맛도 균일하게 맛있게 난다는 이야기고요. 후추를 조금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갈아서 쓰는 후추 같은 경우는 쓰시고 나서 이 아랫부분을 닦아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녀석들이 있을 겁니다. 이 녀석으로 후추에 갈리는 입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집에서 쓰고 계시다면은 입자 크기 조절하는 걸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뼈가 붙어있는 고기가 냉동으로 유통이 될 경우에는 고기에 조금 잡내가 벨 수 있습니다. 고기에서 나는 잡내의 대부분은 뼈에서 나는 냄새가 고기로 전이 될 수도 있고, 지방이 많은 고기도 냄새가 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후추로 그 향을 조금 제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후추를 사용해 주시면 좋고, 팬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거나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보통 요리사들이 사용하는 이런 스텐팬들, 스텐팬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죠. 하지만 뭐 코팅팬 쓰신다고 요리가 나쁘게 나오진 않습니다. 며칠 전에 마이야르에 대한 내용이 TV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기뻤는데요.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마이야르 작업을 위해서는 스텐팬이나 주물팬이 꼭 필수라고 생각을 하게끔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마이야르를 위해서 꼭 스텐팬이나 주물팬을 사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스텐팬을 사용하는 주 목적은, 스텐팬을 사용하면 음식이 무조건 맛있어지는 게 아니라, 스텐팬 자체가 팬이 두껍기 때문에 열을 보존하는 데 용이하고, 많은 양의 요리를 할 때에도 팬이 충분히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리가 잘 되는 쪽이에요. 그리고 코팅팬도 요즘은 두꺼운 코팅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스텐팬 못지않은 열 보존율과 전달률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얇은 팬에다가 고기를 하셔도 고기는 얼마든지 마이야르가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오늘은 얇은 팬을 이용해가지고 색깔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스텐이나 주물이 아니어도 색은 날 수 있어요. 아무리 스텐을 사용한다 그래도 고기 같은 경우가 이렇게 붕 뜨는 부위가 생기면은 제대로 마이야르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팬의 재질보다 팬의 크기나 닿는 면적 이런 게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밀착할 수 있는 데에다가 고기를 구워보고요. 식용유를 둘러주겠습니다. 사실 식용유는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식용유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식용유를 달굼으로써 식용유가 어느 정도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게끔 하는 거예요. 좀 복잡한 소리인데 그냥 넘어가고요. 결국은 식용유가 있음으로써 고기가 조금 더 안정적이게 구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매개체로서 이렇게 고기가 울퉁불퉁한 부분에도 팬의 열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 고기를 구워주면 잘 구워진다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식용유를 많이 쓸수록 초보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굽는 법은 이렇게 팬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화의 방법도 있잖아요. 이런 직화의 방법을 사용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불맛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불맛은 대부분 불꽃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팬만으로, 팬을 통해서 불맛을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불맛을 얘기할 때 중식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중식 웍에서 유증기를 사용해가지고 만드는 방식을 통한 불맛을 넣는 방법, 또는 숯불 같은 거를 통해가지고 불맛을 내는 방법, 매장에서 쉽게 불맛을 내기 위해서 저렇게 토치가 달려져 있는 방법, 또는 아주 간편하게 이런 불맛이 나는 재료를 쓰는 방법 등이 있어요. 불맛을 내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사실상 불과 접촉이 있어야 불맛이 만들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냥 팬으로 불맛을 내기 위해서는 이 음식이 거의 타기 전까지 가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버려야 된다는 그런 리스크가 많이 커지죠. 어쨌든 간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기 얇은 팬에서도 마이야르는 잘 일어나고요. 굳이 스텐팬이나 주물이 아니어도 잘 된다. 그런데 다시 고기를 굽는 걸로 돌아와서, 이렇게 고기를 굽다 보면은 양쪽 면을 굽고 옆면도 구울 수 있잖아요. 근데 뼈 쪽은 구울 수가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뼈에서 고기를 떼내야지 고기를 완벽하게 구울 수 있는 상황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뼈가 붙어있는 우대갈비를 준비를 했는데 뼈는 익히는데 정작 방해만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뼈가 없는 고기를 구워서 먹게 되는 상황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점은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고기는 어떻게 구워도 맛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분명히 뼈값을 주고 고기를 샀거든요. 뼈가 달려있는. 그런데 실제로 굽는 거는 뼈에서 떼어난 고기밖에 없으니까 약간 손해를 본다는 거죠. 뼈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고기의 맛, 뼈의 맛 이런 게 농축돼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써서 아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수비드를 한번 해야죠. 수비드를 하기 전에 드라이럽을 만들 거예요. 보통 바베큐에서 많이 쓰는 건 가루 등을 사용해가지고
가지고 만든 일종의 양념입니다. 마리네이드와 비슷하지만 마리네이드는 액체 상태로 된 거를 얘기하고요. 가루 상태로 되면 이제 럽이라고 하거든요. 드라이 럽이라고 치시면 굉장히 다양한 레시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거는 많은 것들 중에 극히 일부분이고요. 혹시라도 참고를 하시고 싶으시면 오른쪽 아래에 분량은 적어놨고요. 이 드라이 럽 같은 경우에는 만든 다음에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맛이 없으면은 완성된 고기도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착착 준비를 해주고요. 여기다가 넉넉히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자체가 워낙 두껍기도 하고 오랜 시간 조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전에 레시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많은 가루 중에 소금은 한 큰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많이 뿌려주셔도 그렇게 짠맛이 나는 상태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른 가루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넉넉히 뿌려주셔야 럽 자체가 설탕과 소금의 힘을 빌어가지고 안쪽으로 깊이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리네이드에 대한 궁금증은 제가 예전에 만들어 온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념을 다 뿌렸으면은 이제 포장을 해줄 때입니다.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진공 포장기가 있어서 진공 포장을 해주기로 했어요. 진공 포장을 할 경우에는 조금 더 럽이 침투하는데 가속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진공팩을 사용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24시간 정도 냉장고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시간을 좀 주도록 하자고요. 수비드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65도에서 24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따뜻해진 물에다가 떠오르지 않게끔 위에다가 냄비까지 넣어가지고 24시간 동안 잘 재우도록 하고요. 자, 24시간이 지났으니까 된 녀석을 꺼내봅시다. 그러면 대충 이런 상태의 수비드된 고기가 완성이 되는데, 사실 수비드된 고기를 셰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색깔이 별로 안 이쁘기 때문이에요. 보시다시피 거무튀튀하고 칙칙한 녀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구워줘야 되는데 그럼 또 기름이 튀고 귀찮기 때문에 이런 걸 개발해냈죠. 요거는 바베큐를 하시는 많은 유튜버들도 사용을 하고 계신데, 토치가 은은하게 불이 닿게끔 해서 타지 않으면서 열을 가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저는 하다가 약간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걸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위에 걸 떼어내고 강력한 토치로 나머지 부분은 구웠습니다. 그냥 토치를 사용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라면은 불 조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약간 섬세한 손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저런 걸 안 사주셔도 토치로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토치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약간 두려움이 있는 쫄보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치 너무 무섭단 말이야. 저는 기름이 튀는 걸 그냥 청소하는 일이 있어도 토치를 안 하는 거를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저 같은 분들이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쫄보는 세상에 많으니까요. 어쨌든 수비드의 장점은 이겁니다. 그냥 톡 치면은 뼈가 분리된다는 것이죠. 보세요, 완벽하죠? 이러면 이제 뼈의 맛이 함유된 그런 고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왜 고기는 드셔보시면 뼈에 달라붙은 부분이 훨씬 더 감칠맛이 있다는 거는 예전부터 갈비 뜯던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였잖아요. 그게 그냥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뼈에서 우러나는 뼈만의 맛이 또 있기 때문에 뼈에 붙은 고기는 뼈랑 같이 조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맛있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고기를 썰어 봤는데 24시간을 했더니까 빨간 부분이 없는 거의 웰던 상태의 로스트가 됐지만, 어쨌든 핏물이 있는 고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정도의 고기가 나온 것 같고요. 실제로 먹어봤을 때도 지방 부분도 굉장히 쫀득하게 잘 익혀져 있었고 고기도 촉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기들 가지고 요리를 할 건데요. 어떤 요리를 할 거냐면은 이거 가져온 게 짜파구리입니다. 짜파구리라는 게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기생충 때문에 다시 이걸 하는 유튜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해봤습니다. 어떤 맛이 날까 궁금해가지고 만들어 봤죠.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맛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불장난도 해봤는데요. 이제 더 이상 마이야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토치질의 맛을 들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짜파구리는 짜파구리입니다. 맛이 있었고요. 이날 만들었던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이 있었던 게 조금 슬플 정도로 맛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비드를 해놓고 짜파구리만 해먹으면 욕을 먹기 때문에 다른 걸 도전해봤어요. 이 부분을 그냥 레시피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레시피를 통해서 나온 빵이 아주 망했기 때문입니다. 빵이 너무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빵은 확실히 밖에서 사오는 걸 그냥 쓰는 게 좋겠다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가지고 있는 오븐을 신뢰할 수가 없고요. 오븐을 신뢰할 수 없는지 아니면 제 요리 실력을 신뢰할 수 없는지 베이킹 실력을 신뢰할 수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겉보기에는 그랬는데 맛은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준비한 거는 토마토 소스에다가 치즈를 왕창 집어넣고 이렇게 치즈로 만든 토마토 소스에다가 고기를 집어넣는 일이었어요. 미리 만들어진 수비드 고기 저 녀석을 얇게 썰어가지고 토마토 소스 맛이 배이게 만들어줬고요. 치즈가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후라이팬에다가 잘게 갈아가지고 치즈 누룽지 같은 거를 만들어줬습니다. 딱히 필요한 건 없고요. 여러분 후라이팬에다가 그냥 집에 있는 치즈를 갈아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사각형 슬라이스
치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물성이 연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 차례죠. 양상추를 집어넣고 토마토 소스에 졸인 갈비살을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피클도 조금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전반적으로 고기가 약간 느끼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오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이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피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 설탕 맛으로 먹는 거겠죠. 어쨌든 피클을 충분히 넣어주시고 좀 전에 만들어 놓은 치즈 누룽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누룽지라고 하니까 마치 한식을 만드는 기분이 드는군요. 그리고 모자를 얹어주면 되겠어요. 굉장히 그럴듯한 샌드위치가 완성이 되죠. 더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약간 작업을 치겠습니다. 주변을 청소해주고 핀셋 등을 사용해가지고 가장자리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면은 요렇게 완성된 샷입니다. 맛있고 풍성한 샌드위치 같은데 이제 먹어는 봐야겠죠. 벌써부터 이제 와장창 나는 모습이 좋지 않은 엔딩을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우대갈비살을 이용해가지고 여러가지 요리를 해봤는데 사실상 성공한 거는 짜파구리밖에 없다. 샌드위치에 대한 맛평가는 어떤가요? 라는 댓글이 달릴 게 뻔하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드리자면 이 빵은 안쪽에 공기도 하나도 없고 너무나 촘촘하고 너무나 딱딱해서 네가 만든 빵은 너무나 딱딱해가지고 이것으로 욕조의 구멍을 막아도 물이 찰 것 같다. 네가 만든 빵은 너무나 딱딱해서 이걸 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어도 때가 밀릴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새로운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